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. 인천시가 이 재동포청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신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. 재동포청 설립이 6월 5일 이제는 설립이 되죠. D-25일, 네, 2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재동포청 설립이 이제 확정이 되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 재동포청을 어디에다가 설립을 할 것이냐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뭐 재동포 재단이 있는 제주도도 그렇고요. 그리고 뭐 광주광역시, 또 뭐 안산, 뭐 천안, 뭐 이런 몇 개의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치열한 이 유치 경쟁을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. 외교부는 그 재동포 대상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동포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서울시다 그러면서 이 서울시에 이제는 청을 설치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했지만은, 네, 결국은 이 인천시가 인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인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서 결국은 인천시에 본청을 두고요. 그리고 민원통합실은 서울 강화문에 두는 걸로,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민원통합실하고 이 본청이 또 이렇게 좀 분리가 된다고 하니까요. 글쎄요, 좀 한 대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종합 기능을 더 갖출 수가 있는데, 역시 이것도 뭐 지역이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좀 확정이 된 가운데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이 재동포청 설립 D-25일 상황에서 한번 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, 그리고 또 재동포청 본청 유치에 이렇게 성공한 인천시의 분위기 또 좀 어떤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재동포청 설립을 앞두고 사실 이 청이 설립이 되고 나서 확정이 된 것, 불과 내가 때는 한 2달 전에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이 동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, 그 다음에 주요하게 동포 사회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, 그리고 동포들의 의견은 어떤지, 또 여기에 대한 국민적 반응,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부분에 더 오히려 이 관심을 쏟게 하고,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 동포 사회를 위한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.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논의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5일이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이 공청회도 제대로 된 공청회 이렇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외교부 내에 이 TF팀이 구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, 어떻게 보면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지금 그러면 외교부가 밝힌 그 TF팀이 밝힌 그 내용을 좀 보면은, 일단은 재동포청 본청에는 기획조정관이 있고 재동포 정책국이 있고 또 교류협력국이 있습니다. 그리고 통합민원실은 이제는 별도로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이제는 민원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본청에서 주요 업무는요, 보니까 재동포 정책국에서는 재동포 정책, 동포 지원 제도, 미주 유럽 동포과하고 아주 러시아 동포과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업무를 맡게 되고, 이 교류협력국은 협력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, 교육, 문화 또는 차세대, 또 인권 문제, 그리고 세계 한상대회 이런 부분을 좀 주력으로 이렇게 맡아서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광화문에 설치되는 이 통합민원실,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라고 하기도 하는데, 국적 사증, 번역, 세무, 보훈, 연금 등 행정 서비스를 주축으로 한다.
근데 처음에는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.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아니라 통합민원실 성격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규모는 차관급인 청장 한 명에 이 150명 정도의 이런 직원이 로 구성이 된다,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재외동포 청장은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냈고요.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으면서 재외국민보호위원장을 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을 발의를 했던 이 심윤조 전 의원, 현재 나이가 69세입니다. 이분이 이제는 청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. 이분도 소개하면 외무고시 11회 출신으로 외교관 출신이고요. 포르투갈하고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내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차관보, 북미 국장 등을 지낸 어떻게 보면 외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뭐 청장과 뭐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 뭐일까요? 이거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재외동포청이 정부 기구로 설립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이 재외동포의 위상도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,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. 거기 따라서 또 지난주인가요?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이전 국회를 통과를 했죠. 그래서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하면은 재외동포 정책을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.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동포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는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국내 체류 동포와 관련돼서는 한국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적응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실시한다,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대신에 현재 재외동포법이라든가 뭐 외국인 고용허가자법이라든가 제한 외국인 처우기업법이라든가 그냥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존의 법을 상호 존중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을 한다,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, 이런 기본적인 이 법 구조는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인천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천시는 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특별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 이 청을 유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어쨌든 뭐 본청만 이제는 송도에 있고 통합민원실은 이제는 뭐 서울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유치라기는 볼 수는 없죠. 그래도 이 본청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로 볼 때는 큰 소득을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인천시는 이렇게 봅니다. 이 재외동포청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고용 창출 한 1천여 명 이상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경제 효과도 한 1조 원, 연간 1조 원 이상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인천시가 주요하게, 특히 좀 유정복 시장이 주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인천시를 뉴 홍콩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와 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, 이거를 주요하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청을 유치를 하게 되면 인천시가 그만큼 글로벌화, 세계화된 도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뉴 홍콩 프로젝트 사업과 맞물려서 재외동포청 유치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는데요. 유치에 성공하자마자 인천시청 옆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천 데이터 센터의 그 건물에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대형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. 이 플랜카드를 보면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초인류 도시 1천만 인천시대를 개막을 했다, 이렇게 대형 문구를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. 1천만 인천시대. 그러니까 인천시는
그러니까 지금 광역도시죠. 그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데, 이 제외동포가 한 700만이 넘으니까, 그래서 제외동포 인구와 인천시의 인구를 합해서 아마 1천만 시대다, 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초인류의 도시로 나간다. 어쨌든 이 제외동포청 설치로 인해서 이 제외동포와 함께 한번 인천시를 초인류의, 세계 초인류의 이 국제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플랜을 이렇게 내걸었다. 그래서 이 인천시가 제외동포청 유치 성공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제는 기본 밑바탕을 세우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제동포청이 이제는 본청이 이 송도에 위치하게 되지만은 민원통합센터는 이제는 서울 광화문에 있게 된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이 인천시가 별도로 웰컴 센터를 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. 웰컴. 그만 영어죠. 우리말로 하면 환영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외동포들을 위한 관광, 비즈니스, 의료, 교육 이런 맞춤형 종합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웰컴 센터를 인천시가 또 별도로 이렇게 설립을 한다. 또 이런 발표도 해서 이 관심을 끌게 합니다. 네, 이 제동포청 설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동포들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좋겠다. 이런 바람을 해보게 되고요. 정말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.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인천시가 또 강한 이렇게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제동포 사회에 또 어쨌든 새로운 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가져보게 됩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이 제동포청 설립 D-25를 앞두고 좀 종합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.